보희. 와, 녹양? 야, 찢어버리자. 이 개발 취소해라. 그냥 이름이나 바꾸고 싶다. 아빠가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대박 사건. 아빠 얼굴 기억나? 못생겼어. 영화 보이와 녹약은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보이와 두려운 것 하나 없이 씩씩하고 당찬 녹양의 이야기입니다. 야, 너 내가 남자친구 생기면 어떨 것 같냐?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둘도 없는 단짝 절친 보이와 녹양의 좌충우돌 모험담이 여름의 계절감과 어울려 화사함과 생기가 영화에 넘칩니다. 보이와 녹양의 케미뿐만 아니라 보이와 녹양 주변 인물들인 스튜디오스잖아. 스튜어디스요. 성욱, 너 근데 되게 많이 컸다. 나미, 어른 그렇게 놀리면 못 써. 어머. 보이 엄마, 어떡하니? 노교수, 라면남과 출판남 등등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영화의 재미를 더하게 됩니다. 맑은 햇살이 비출 때마다 생각날 것만 같은 영화. 보고 나면 청량감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영화. 안녕하세요. 전 이보희입니다. 보이와 녹양입니다. 야, 똑바로 좀 해봐. 네, 안녕하세요. 종로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로문화다양성영화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로씬의 두 번째 소개 작품은 바로 보이와 녹양인데요. 오늘 보이와 녹양을 함께 이제 소개를 진행할 종로문화재단의 담당자 두 분과 그리고 감독님,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문화다양성 새내기 홍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와 녹양에서 녹양 역할 맡은 김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와 녹양 연출을 맡은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초반에 제가 깜빡하고 제 소개를 안 드렸더라고요. 저는 종로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로문화다양성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손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를 해주실 때 뭔가 자박자박거리는 소리를 오디오로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클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소리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촬영하는 장소가 이제 청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인데요. 청운문학도서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옥이 정말 멋들어진 공간이고요. 저희가 한옥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지만 지금 카메라 뒤쪽에는 그런 돌멩이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관람하시는 분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재미도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 소개를 들으시면서 곁들여서 감상을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문학도서관인데요. 굉장히 산도 멋지고 나무도 멋지고 한옥도 멋진 공간이에요. 다양한 책들도 많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래요. 네, 이제 영화 소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와 녹양은 2019년도 5월에 개봉을 한 작품인데요. 벌써 거의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외 연락을 받고 약간 조금 뜻밖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섭외 연락 받고 어떠셨는지? 저는 뭐 놀랐다기보다는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좀 여름 시기가 오게 되면은 영화를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보이와 녹양 진짜 좋다고 한번 꼭 보라고 여기저기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또 여기 계신 지선 씨, 이제 종로문화재단 담당자이신 지선 씨도 저한테 추천을 이미 이제 라인업이 정해지기 전부터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보이와 녹양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기도 한데요. 지선 씨 작품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배경도 예쁘고 장면도 예쁘고 그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저희 이 청소년 또래 친구들이 같이 무언가를 찾아서 여정을 떠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되게 중간중간 소소한 재미가 많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름이 되면은 자주 불러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저희가 버스커 벚꽃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 되면 정말 찾아보고 싶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추천을 했고,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감상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의 내용도 너무 좋은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화면에 나오는 영상미나 그 배경이 너무 이뻐서 보는 맛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시기에 어떤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까라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영화 첫 장면을 보자면 보이와 녹양이 단둘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정말 집중해서 영화를 보고 있었지만 녹양은 꿀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무시고 일어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진 않았는데 자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갔을 때는 그 장면이 그 포스터였었어요. 그거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조금 놀라고 반가웠고, 저는 늘 하던 대로 해서 약간 자연스럽지 않았나? 약간 얼굴이 약간 부어있어요. 티나게 부어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리얼리티,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그걸 추구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비하인드가 있나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 녹양의 캐릭터 본 모습 그대로 이제 촬영에 임하셨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살짝 부어 있었던 거는 아침 첫 촬영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로 나오는 장면인데 그냥 처음부터 이 영화는 보이와 녹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녹양이는 극장에서 누군가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아 하고 그냥 본인이 원하면 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이 같은 경우는 뭔가의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부끄럼 없이 울 수 있는 사람. 이 대비를 좀 확실하게 처음부터 찍고 가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두 분 또 인상적인 장면 한 장면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맞았냐? 아니야. 밥 먹었어? 녹양이 할머님 장례식장 때 밥 떠먹여주고 너 맞고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게 둘이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진짜 응원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서 너무 좋게 봤던 것 같고. 내가 아빠인 줄 알았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48에 이혼을 했다. 왜 이혼하셨어요? 그 둘이 아빠를 찾으려고 떠나는 과정 중에 그 교수님 한 분 만나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녹양이가 왜 이혼하셨어요?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저같이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런 성격에서는 저 너무 신뢰되는 거 아니야? 녹양이 왜 저렇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이가 저랑 똑같은 성격인가 봐요.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내버렸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이런 얘기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혼자 추측하고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쌓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고 진솔하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의 대화하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깨달음? 저도 지금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는데, 저는 지선 씨가 녹양의 그 성격인 줄 알았는데 보이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뒤통수를 지금 빵 맞은, 저 완전 뒤통수를 빵 맞은 지금 그런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보이와 녹양의 성격이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보세요. 저 등장인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게 성욱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성욱이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또 어떤 나에게 재미를 줄까,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여기서 혼자 자야 돼요? 왜? 잠도 같이 자주 해야 돼?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아, 중학생이 무슨 연애돼요. 가출은 해도 되고. 근데 우리 총각은 몇 살? 29입니다. 어른 그렇게 놀리면 못 써. 진짠데요. 민증 보여드릴까요? 그래 봐봐. 저는 그냥 늘 재밌었어요. 늘 너무 웃겼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석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 들어도 진짜 몇 명이 모이든 이제 배우님이 말씀하시면 배우님만 다 쳐다볼 정도로 그런 뭔가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진짜 싫어할 수가 싫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냥.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실제로 촬영장에서 보이의 역할의 지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부딪히고 하니까 많이 의지를 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주아는 정말 녹양이 같은 캐릭터라서 서로 뭔가 친구처럼 전혀 어른을 대하는 혹은 아이를 대하는 그런 느낌보다 진짜 되게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서현우 배우님 배드씬이 있으시잖아요. 그 여자친구 역으로 출연하셨던 소라 배우님이 그날 오셔서 얼굴을 한 번도 비추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촬영을 하시고 바로 퇴장을 하셨고요. 아 진짜. 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만. 응? 한 번. 지호 배우랑은 이제 찍다가 거기 이렇게 밀치면서 넘어진 씬이 있는데 정말 리얼하게 해주셔서 아프지 않았나. 쿵 소리가 정말 너무 웃겼어요. 쿵쿵 이렇게 소리 나더라고요.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이와 녹양을 보면 진짜 보이 같고 진짜 녹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배우들 캐스팅을 하셨는지 캐스팅 비하인드는 또 없을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아 배우가 오디션을 보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그 당당한 거리가 진짜 기죽지 않고 근데 그게 되게 뭐 천진난만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막 상상이 되지. 완전 상상이 정말 보이와 녹양이 나오는 녹양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캐스팅 하기까지. 제가 오디션 보러 갈 때 이제 대본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지정 대본을 봤는데 그걸 보고 좀 당황스러워. 얘는 대체 뭘까? 녹양이 뭘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되게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당당함이 약간 보였나? 네, 막상 왔는데 저는 대사를 안 시키고 맞아요. 뭐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맞아요. 그래서 대본을 안 읽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엄마가 잘했어 이랬는데 안 읽었어 대본을. 그랬던 기억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이제 녹양이 이름에 대한 그런 설명은 나오잖아요. 아주 더운 여름날 화곡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4.4kg의 우량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던 아버지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푸른 잎사귀를 보고는 아이의 이름을 녹양이라 지었다. 사실 영어 제목을 제가 그냥 저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 이름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보이 소년과 그리고 녹양이라는 이름이 이제 선그린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그린은 거꾸로 제가 마음대로 개작을 한 거죠. 녹양이라고.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이름이. 근데 이제 보이는 도대체 뭘로 해야 될까? 근데
좀 여자 친구들한테 흔히 쓰이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뭐 막 무슨 선영이니 현준이 이런 거는 너무 또 떨어지는 느낌 같고 그러다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보희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았군요. 나는 그 보이 썬그린이잖아요. 그래서 보이? 이 보이가 그래서 보인가? 저희끼리 막 추측하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센스시다 정말. 아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네, 제목을 하도 못 정해가지고. 네. 아 근데 진짜 보희와 녹양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름인데 이 비하인드가 이렇게 탄생됐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 이제 옥탑방에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라면 드시고 술 드시던. 니들 몇 살이니? 중1이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빠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을까요? 예전에 쓰던 번호가 있을 거야. 잠깐만.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떠나면서 문 좀 닫으려고. 가자. 진짜. 왜 이래? 야, 나와보자. 이 아저씨가 악역이냐 아니면 술 마시고 이제 햇빛이 싫어서 그냥 커튼을 치는 거냐. 근데 정말 열어두고 싶었어요 저는. 네, 왜냐면은 그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쁘게 보이거나 무서울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 장면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보이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것과 사실 녹양이는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무섭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이 같은 친구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을 보고 나면 특히나 이제 성장 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보고 나면 그 캐릭터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성장을 해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인물을 보면 이제 뭔가 대견해요. 그리고 그 영화 속의 등장 인물들과 함께 성장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약간 벅찬 느낌이 드는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성장하는 느낌? 같이 그 찾으러 떠나고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나도 좀 달라도 되겠구나. 다른 게 틀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성장의 기운을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 녹양이랑 비슷한 부분이 어쨌든 좀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갖고 싶은 부분들을 녹양이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또 뭔가 진짜 영화를 찍기 전에 정말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녹양이한테 점점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뭔가 동경하는 뭔가 하나의 모습이다? 라는 타이틀도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약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캐릭터를 계속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대사가 있잖아요. 녹양이가 뱉는 말, 하는 행동, 생각들이 되게 저도 끝나고 나서 의식을 못했는데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촬영하면서 성장을 했었고 끝나고 나서 그거를 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의 삶이란 다양한 직업과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또 얻어지는 게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우면서도 되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한 번쯤 아니요.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그런 삶도 한번 어떨까, 그죠? 뭔데? 아빠가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 보고 말해봐. 영상 편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다 생각하고. 말해봐. 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녹양이 직접 휴대폰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녹양과 영화는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녹양이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보이는 아빠가 만든 영화를 마지막에서야 보고 아빠를 마주할 용기를 영화를 통해서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를 보이와 녹양에서 좀 중요하게 심어 놓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뭐 녹양이가 찍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안에 나온 영화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록의 의미로서 작용을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라는 것도 누군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간직하고 싶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담아내는 기록에 가깝잖아요. 녹양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도 이미 자신이 뭘 중요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보이 아빠가 찍는 영화 역시도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보이가 보고 또 그 전달이 돼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 너무 금방금방 변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잡는 의미로서도 영화가 존재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넣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됐다. 이거는 무조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이 영화를 꼭 소개하고 말 테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 중년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보이의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이혼을 해서 또 자기의 그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줬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빠를 찾지 못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 2명이니까 하다가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고치면서 둘이 너무 열심히 찾으러 다니니까 그러면 한 번쯤 만나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거꾸로 그럼 아빠는 왜 나갔고 왜 보이랑 같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되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시작에서부터 좀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적인 성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빠가 성소수자이면은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사가 거의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해서 이제,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서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아빠에 관한 얘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은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막 대단한 반전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힌트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누군가는 되게 적나라하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아빠도 아빠 나름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주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시나리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든 생각? 저는 뭔가 보이안옥양에서는 대본을 많이 막 들고 다니면서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정말 미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많이 만나서 놀았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보이와 녹양을 찍는 동안에는 그냥 녹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니까 뭔가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뭔가 좀 궁금함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딱히 저한테 뭔가 크게 저한테 딱히 반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이와 녹양을 보면서 약간 다잡은 마음가짐이기도 한데 되게 좀 거칠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짐작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로는 진짜 쉬운데 이게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실천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감독님이랑 배우님 오시기 전에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 어떻게 봤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제 보이 엄마가 보이 머리를 말려주면서 그때 그 아저씨 계속 만나? 아니, 왜? 네가 너무 싫어하잖아. 안 싫어해.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싫어해? 보이가 내가 뭘 안다고 싫어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좀 이 영화를 쭉 이어오는 메시지를 한 번에 다시 한 번 콕 집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그 장면에서 또 한 번 이제 녹양의 그 캐릭터가 빛을 발하죠.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는 태도도 좀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으셨을 때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안에 영화가 속해 있다라는 점도 약간 신선하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이런 취지의 이 영화가 거론되는 게 너무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약간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좀 신경이 쓰이는 게 감독님들은 그거랑 다른데 방점을 두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저희가 약간 여기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큰 영화를 여기에 맞춰서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작은 영화로 큰 문화 다양성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훈훈하다. 그래서 감동이나 아니면 큰 방향성을 막 제시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보시고 미세하게나마 그냥 저런 쪽도 있었지 혹은 내가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생각만 들 수 있게 만든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이 영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다양성 영화제 그리고 이번 종로 시내를 준비를 늘 하면서 함께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두는 가치가 당연히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목표 지점으로는 발견과 재발견이라는 이제 목표치를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저희가 한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뭐 당연히 보신 분들 중에 저 내용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인데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 내용은 내 의견이랑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름과 그리고 같은 지점들을 서로가 교집합 그리고 약간 엇갈리듯이 가져나가는 것 자체가 또 문화 다양성이라는 또 키워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화 보이와 녹양을 보신 분들 혹은 보시지 않으신 분들 보이와 녹양이라는 좋은 메시지를 한 번 더 각인하는 시간이 또 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배우님부터 뭐 간략하게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거창하지만 어떠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개봉을 했을 때쯤에 활발히 막 관객분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 할 때도 느꼈던 바가 어쨌든 이 작품에서 녹양 역할을 맡아서 해왔고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관객분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시간들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감독님이 두신 의미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지 않은 말들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좀 겸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뜯어볼수록 매력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저는 그 영화라는 그 매체가 주는 영향? 기록? 이런 것들 들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약간 너무 예쁘고 좋을수록 기록을 잘 못하는 약간 기록에 서툴러가지고 그냥 눈에 담자 어차피 담기지도 않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기록은 제가 찍은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에서 하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의미도 더 깊게 다가왔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 보면은 그날 봤던 영화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사실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누구랑 봤고 그날 영화 보고 나와서 공기가 어땠고 이런 것들이 좀 잔상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도 그렇고 되게 오랜만에 와서 또 영화에 대해서 주아배우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오랫동안 좀 신기한 경험처럼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취재 아래 이 영화를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완벽한 마무리. 네, 완벽하네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사업병. 이 사업병이 또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좋은 거는 뭔가 눈으로 담기에 바빠서 사진으로나 아니면 막 영상으로 담는 게 아까울 만큼 그 순간순간들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오늘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나무 냄새도 나고요. 새소리도 나고요. 그러니까 뒤에 막 풀이 있어가지고 풀 냄새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을이 오는 냄새 같은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여기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와 녹양이 주는 메시지를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환경이 주는 분위기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것들이 부디 관객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잘 가닿았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밖에 없네요, 지금. 네, 그럼 오늘 문화다양성 영화제 2번째 시간으로 보이와 녹양으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편, 마지막으로 3번째로 올라올 영화는 어른도감입니다. 그 영화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호 주임님께서 문화다양성 영화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1년 무지개다리 사업은 저희가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영화제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이 영상은 10월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고요. 저희가 11월, 12월에 그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극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감독님, 배우님께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